준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의사소통이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소통은 서로 하는 거고. 그래서 관습은 습관의 습관. 습관인데 오래된 습관. 그래서 자, 의사소통을 할 때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다 다를 거죠. 다 다르겠죠. 근데 관습이니까 시간은 조금 오래됐어. 내려오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를 테고, 그리고 구성하는 사회, 어떤 구성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자, 설명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설을 분명하게 해줘요. 해설을. 근데 해설을 할 때는 분명하게 하려면 객관적이어야 돼요. 결국은 당연히. 분명하게 해주면 객관적이어야 되고, 이 객관적인 거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근데 설명을 할 때 정보 전달이라고 해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정보를 전달하는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설득은 논설문의 요소예요. 그래서 이득이 뭐냐면 행동 전달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논설문의 요소인데, 자, 의사소통의 다양성, 관습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하자. 뭐 이 정도 이해하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해해야 된다. 상황에 따라 맞게 써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이고 여기에 설득적이 있다는 것은 특이한 거예요. 논설문에 주로 많은데. 예시로 돼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거죠. 자, 말할 때 요 말 안에 반영된 반사돼서 비친다는 거예요. 반영된 사회문화적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언어 공동체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화, 담화, 이야기담, 이야기화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습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하자, 이해하자. 이해하는데 이해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옛날 거를 재창조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서 쓰자. 이게 창조적 수역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서. 이거를 온고지신이라고 그래요. 온고지신. 옛 것을 익혀서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그래서 온고지신. 사자성어가 답이 나오면 온고지신이에요. 새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매체 자료는 여러 매체는 이래서 블로그냐, 유튜브냐, 페이스북이냐, 뭐 카톡이냐, 신문이냐, TV냐, 뭐 이거 DVD냐 다 다르잖아요, 그죠?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해요. 자, 소제목 작은 제목들을 제시하면 이 소제목은 항상 제목은 주제인데 이 주제가 이렇게 큰 주제가 있으면 이 작은들이 이렇게 나오면 조금 구체적으로 되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구체적으로 써줘요. 약간. 그러면 여기 설명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요 소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제목만 쭈르륵 이렇게 훑어보면 주제를 알고 줄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언어가 지닌 관습의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들, 사실적인 있었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소제목 특성, 뭐 일반적으로 설명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체 자료를 하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더 상세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사례를 써가지고 구체적인 특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설명문의 특성들 다 있는데 소제목을 썼다, 여러 매체를 사용했다, 뭐 이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양성을 얘기하려면 이걸 다양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 언어 공동체, 사람들이 언어 공동체는 이렇게 이 말이라는 건 사회가 있어. 사회가 있으면 사회에서 약속한 거예요. 그 사회성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한 게 시대에 따라서 이게 사회성이거든요. 근데 약속을 한 게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생기고 발전하고 언어가 없어지기도 하잖아. 그런데 이거는 역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언어 공동체 같은 말을 사용하는 집단이겠죠. 언어를 쓰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 쓰면 또 같은 언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암인데 방탄소년단 얘기할 때는 같은 한국어를 쓰고 그러면 언어 공동체일 수 있는 거죠.
자, 언어 공동체의 집단은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청소년 집단에서 자기들끼리 쓰는 말 쓰면 언어 공동체 될 수 있고 의사가 간호사가 막 의료 용어 막 쓰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크게 봐도 되고 작게 봐도 되고 한국어를 사용해요. 한국 사람들이 당연히 그죠? 근데 그 안에서는 또 이 언어 공동체로 한국어를 쓰는 애서 경상도 언어 쓰는 경상도 전라도 언어 쓰는 전라도 뭐 제주도 방언 뭐 서울 방언 서울 말씨 이렇게 다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어 공동체고 이것도 언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말 쓰는 사람들 집단의 크기랑 상관없이 자, 사회와 문화의 요인이 여러 가지 원인들로 있어서 사회적 원인들로 해서 언어들이 이게 모양과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모양과 상황을 이 사회 문화적 요인을 이해해야 딱 이해되는 게 개그예요, 개그. 그러니까 오랜만에 개그를 보면 애들이 왜 웃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이제 북한 개그를 봤는데 북한 사람들은 막 웃는데 우리는 못 웃는 거야. 왜? 그 사회 문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도 웃길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다양한 언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로 뭐 여성들이 많이 쓰는 남성들은 많이 쓰는 그 용어 있을 수도 있고 세대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지역 차이일 수도 있을 되고 그죠? 근데 성별 차이는 심하지 않죠. 세대 차이가 제일 클 수도 있는데 지역 차이가 더 클라나? 세대 차이가 더 크다고 보는데 나는 말이 안 통해 서로 지역 차이보다 세대 차이가 더 커 보여요. 한 사회의 언어는 그 사회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당연히 사회의 뭐라고요? 사회성으로 사회적인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근데 이 사회적인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막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표준화된 문법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가서는 그죠? 줄임말도 그걸 썼는데 유사가 뭐냐고 덕질하는데 유사가 뭐 그래가지고 나도 아까 검색해서 봤네. 덕질하는데 그 연예인에게 감정을 다 쏟는 게 유사연애라고 그러는데 너 알았냐? 왜 그렇게 지식이나 묻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덕질하는 사람들은 덕후들하는 단어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팬텀들이 하는 단어도 다르고 그 사회 문화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변화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덕후들을 하는데 덕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덕후가 막 어디에서 구석정에 박혀있는 오덕후 그런 거였는데 점점 뭐 한쪽으로 전문적으로 막 그 하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올바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다양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상황. 여러분 지역 이 공간이잖아요. 공간. 지역 공간이면 또 사회문화적 특성, 상황.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 내 상황은 또 다르지만 상대방의 상황 여기서는 또 상대방이 있는 그 지역, 그 나라의 문화 특성 이렇게까지 다 이해하려 해야만이 올바르게 의사소통하고 사실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작가의 상황 어떻게 해서 썼나 이 글이 나오는 지역의 상황 그 시대나 사회의 문화 특성 이걸 알아야 또 이해가 됩니다. 자, 언어 공동체가 형성해온 담화, 이야기담, 이야기화, 그냥 대화, 담화. 규범이 규칙입니다. 규칙과 법. 그러면 이거는 문법일 수도 있어요. 그 영문법 알아,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뭐라고? 관용어구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당근이지 하면 모를 거 아니야. 당근이지 뭐예요? 맞다는 거야, 맞는 거야. 당빠, 당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행어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그 영어를 외웠을 때 이걸 해석하면 왜 이런 뜻이야? 하는 것들이 관용구 하면서 외우거든요. 문법도 외우지만 이게 관용구 얘기하는 거 관습이. 아니면 어떤 애들이 그러는 거야. 이거 다음에 왜 to를 써요? 이거 다음에 for를 써요? 걔네들이 그렇게 썼어 관습적으로. 그거를 아니 쌤 얘네들이 왜 썼는지 알려줘. 그건 언어학자들이 하는 거야. 안 나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관용구라고. 내가 이게 궁금했다. 왜 쓸까? 이게 원리가 없어서 안 해요. 막 그랬는데 변명이다 어떻게 보면. 됐어요? 공유하는 역사와 언어 공동체겠네. 그죠? 언어의 공동체, 공동하는 단체 모임 이렇게.
역사도 알아야 되고 사회 상황도 알고 가치, 어떤 걸 값과 위치에서 어떤 게 더 좋냐 나쁘냐, 무엇을 믿느냐. 근데 이 역사, 사회 상황, 가치, 신념 하면 5번이 답이겠네. 이렇게 꼭 나와요. 이게 답이 되죠. 어느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가 반영되고 현재 문화의 풍토, 풍습, 상황, 유행, 습관, 풍습, 습관을 반영하고 새롭게 이게 참 원고지시는 새롭게 담화 가슴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줄임말, 외국어 혼용하기도 하고 이모티콘 쓰기도 하고 영어도 쓰기도 하고 방탄소년단 가사 보면 이런 거 많잖아, 그죠? 이모티콘도 요새 막 자유롭게 쓰게 하고 줄임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이지만 자 근데 우리말에 특히 많은 이런 거죠. 이 겸양 이게 이제 체면 처리한다는 건 체면. 겸손, 양보. 겸손하고 양보하고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체면이에요? 예의라고 했구나. 좋은 말로. 체면. 예의를 지키는 중시하는 전통 문화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겸손한 태도, 사양하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양보하는 말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인상을 줄 대상이나 내용을 간접적으로 부드러운 말로 완곡한 표현? 완곡한 표현? 뭐라고 써있지? 완곡. 완만하게 곡선으로 이런 뜻이야. 직선적이 아니라 완만하게 곡선 표현. 이게 뭐라고요? 완곡 표현 이걸 또 간접적으로 말하기. 뭐라고요? 써놓으세요. 간접 돌려서 말하기. 직접적으로 아니고 돌려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기, 간접적으로 말하기, 완곡한 표현. 관용구는 어느 나라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또 많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서양 애들이 더 직선적이겠죠. 서양 애들이 뭐 경험학법이 있어요. 슈도 뭐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위드나 수도 들어가면 더 공손한 표현이다. 근데 공손한 표현이 많지요. 유달리. 왜? 존칭 선어말 어미도 해서 시 같은 거 들어가면 오신다 해서 시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으니까 말 자체가 겸양어법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완곡도 많고. 근데 겸손은 전혀 새로운 두 개가 합쳐서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쳤는데 요 둘이 합친 말이 좀 다른 뜻으로 쓰여가지고 그 단어만 보면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걸 관용어 속담. 이 속담은 상황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상황. 아니땐 굴뚝에 연기랄까 이 상황을 알려주는 거지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능에도 한 서너 번 나왔어요. 그때 한자 성어도 여기에 성어에 따른 고사가 있어. 고사를 알아야 되는데 글자만 보면 잘 몰라요. 사면초가 내면에서 초가가 왜 불러? 그럼 이렇게 내면에서 여기에 포위됐어요. 초나라가. 한나라랑 전도하는 거예요. 한나라 초나라 하면 장기 두는 거랑 똑같거든. 한나라가 여기서 다 포위하니까 그냥 덤비면 애들이 막 안에서 반항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초나라 노래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줬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고향 생각나지. 밤마다 도망치고 그럼 때려잡고 도망치고 때려잡고 도망치면 때려잡고 나중에 너 인원이 조금 들으니까 항복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이걸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이런 것처럼 이 고사에 내용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내용 글자만 봐서는 몰라요. 내용을 다 이해해야지 상황을. 명언도 이렇게 이 글자만 봐서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면 이 명언을 말한 사람 그 말한 거 격언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겹쳐서 그게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 때문에 발생했는 말이야. 이걸 알았을 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것도 나오겠네요. 관용어, 속담, 그죠? 한자 성어, 명언, 격언. 실제 이걸 다 써준 다음에 이 관용 표현하고 완곡 표현 써놓고 겸양어법 써놓고 골라내라 이렇게 되면 문제 풀 때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됐나요? 네. 자, 언어 공동체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말하는 관습, 습관, 관습, 풍습 잘 이해하고 뭐 하자? 활용까지 하자. 이게 온고지신으로 돼 있고 존중하되 기존의 담화 관습은 현대적인 안목에서 재해석하고 고쳐나가야지 옛날 거 그대로 쓸 수는 없다는 거지.
이렇게 재해석하고 새롭게 창조를 온고지신이라고 그런다는 거지. 됐죠? 네. 네.